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은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TV 시청이 어려울 정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점점 심해지면서 횡성읍 주민 3분의 2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지역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05년 활주로 인근에서만 90웨클의 소음도가 측정됐는데 14년이 지난 작년에는 활주로 주변 마을까지 90웨클띠가 확대됐습니다. 활주로와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도 95웨클 이상의 소음도가 나타났습니다. 활주로와 가까운 이 마을은 평균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돼 소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시도 때도 없이 뜨는데 이제 여기 상공을 돌면서 재를 부를 때가 있어. 그럴 땐 뭐 아주 그냥 싱하고 지나가면 또 조금 있다 찡하고 지나가고 뭐 무서워 그냥 폭격하는 것처럼. 작년 9월 실시간 군용기 소음을 측정해 비행 경로와 횟수를 반영한 용역 조사 결과 공항 소음 대책 기준인 75웨클을 넘는 소음 피해 지역은 28.6제곱킬로미터로 횡성읍 면적의 39.5%에 달하고 횡성읍 인구의 67%인 13,0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05년과 비교하면 군용기 출력이 높아지고 블랙 이글스 주둔으로 소음 피해 지역과 피해 정도가 더 심해진 겁니다.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760여 명으로 조사돼 소음 방지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소음 피해 영향 조사도를 가지고 앞으로 제정될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우리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횡성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주민들의 피해 소송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군소음법 시행에 앞서 실시될 국방부의 소음 측정에도 기초 자료로 제공해 주민 피해 입증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인근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 펌프가 고장나 생활 하수가 유출되면서 마을 하천이 검게 변했습니다. 군부대 오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8mm의 한 개울가. 물고기는 물론 가재가 살 정도로 투명한 물줄기가 흘렀지만 최근 개울이 검게 변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든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와 팔딱이다 죽어갑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흙물이 내려오나 그래서 며칠 흙물이 내려오는데 그 흙물이 끊기면서 검은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와. 이게 한 3일 동안 내려오는 거야. 마을 한가운데를 따라 의암댐을 거쳐 북한강까지 흘러드는 물줄기인데 오폐수에 오염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검은 폐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악취도 심각해서 곳곳에 생물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드는 곳은 인근에 위치한 육군부대. 부대 생활 하수가 흘러드는 곳을 기준으로 수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알고 보니 군부대 오수처리 시설 펌프가 고장나 하루 종일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든 겁니다. 하지만 군부대 측에서는 마을 주민과 춘천시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지금 마을 복판에 사는데 냄새가 난다고 와버려서 쫓아왔잖아요. 왔더니 몇 시간 전에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군부대 측은 기계가 고장나 일부 하수가 흘렀다며 뒤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춘천시는 평소 오수처리 시설 관리가 미흡해 오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해 군부대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과 도심을 잇는 갯배는 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이 줄면서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로 해 청호동 주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의 명물 갯배가 이용객들을 태우고 50m 폭의 바다를 오갑니다. 무동력 방식으로 갯배에 연결된 레일을 당겨 움직입니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도심을 잇는 가장 짧은 뱃길로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드라마에도 소개되는 등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한 해 평균 20만 명 수준이던 갯배 이용객은 지난 2017년 54만 명,
지난 201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갯배 이용객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갯배를 위탁 운영하는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갯배 운영 시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오전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인 운영 시간을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갯배 운영이 지금 옛날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겠다. 갯배 운영 시간 단축을 놓고 주민과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을 경우 갯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새벽과 밤 시간대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해 교통비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 노인네들 발이에요. 할머니들 새벽으로 모여까지 구름막 끌고 모여까지 아침에 일찍 어디 장보러도 가시지.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길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바이 마을 주민과 상인들은 갯배 운영 시간이 축소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 거구의 허영, 김진태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무응답층이 10%가 넘어 이들의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 거구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44.2, 미래통합당 김진태 37.3%로 6.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가 8.8%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셈인데 사실상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6% 지지를 받았습니다. 승부처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무응답층을 누가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아예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11.7%. 연령별로는 18살에서 29살 사이 유권자의 24.8%, 30대 12.1, 40대 10.9%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지지 후보 미선정 비율이 7%와 6.4%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자의 17.3%가 지지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중 허영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37.5, 김진태 후보 지지 비율은 45.2%로 두 후보에게 갈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의당 지지자와 18살에서 40대까지 유권자를 누가 더 많이 끌어오는지가 접전 경쟁의 마침표를 찍는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고3과 중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자 강원도교육청이 원격 수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6일 보낸 온라인 원격 수업 준비 계획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학교별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원격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조속하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8,052대의 태블릿을 확보하고 있다며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되는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와 인터넷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중복 여부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세대 단위로 오는 10일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강원도가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도민을 소방 순찰차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귀국 신고를 한 도민 20명 가운데 자가용이 없는 12명을 소방 순찰차를 이용해 원주 의료원으로 수송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오는 12일까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수송 대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4.15 총선 원주 지역 후보자들에게 공직사회 제반 문제의 해결 방향을 묻는 정책 질의서가 전달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는 원주갑의 이광재, 박정하, 권성중, 원주을의 송기현, 이강후 모두 5명의 총선 후보에게 정당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와 직무급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10개 현안에 대한 각 후보와 정당의 찬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선 폐광지역 시민단체가 4.15 총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연장과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보존, 그리고 폐광지역 선거구 재편의 3가지 지역 현안을 담은 공개 서한을 띄었습니다. 공추위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로부터 공추위가 제시한 3가지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공개해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도내 관공업 생산과 대형 소매점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강원도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관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지난 1월에 비해서는 7.1%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형 소매점 판매는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야외 활동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나 감소하는 등 도내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4,168세대로 전달보다 796세대가 줄었고 지난해 8월 8,097세대로 연중 최대치를 보인 뒤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미분양 물량은 동해가 633세대, 고성 571세대, 춘천 527세대, 강릉 390세대, 원주 384세대 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일명 로리 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군은 공범 20살 류모 씨와 함께 어제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여중생 3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배군과 공범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내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은 법원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인제군이 확진자 가족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유학생 확진 환자들의 가족들이 1차 검진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6일 2차 검진을 실시합니다. 또 지난 3월 초순 귀국한 해외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1:1 맞춤형 방역에 나서는 한편 종교단체 집회 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가 긴급 배부됐습니다. 양고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인 개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교육청과는 별도로 보건용 마스크 9,900여 개를 일선 교육 현장에 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 지역 유치원생은 1인당 3장,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4장씩 배부됐으며 이 중 한 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제작한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로 필터 5개가 별도로 제공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오징어와 고등어, 털개 등의 어획이 금지됩니다. 어종별 어획 금지 기간은 오징어와 털개는 4월과 5월 2개월이며 고등어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오징어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금어기가 시행 중이며 정치망어법은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 금어기를 6월까지 1개월 더 늘리고 가자미류와 문어류 등의 금지 체중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식목일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15일 동안 산림청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진행되고 영상을 시청한 뒤 나에게 식목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 줄 댓글을 달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선정된 450명에겐 그린박스와 소나무 씨앗, 화분, 모종삽 등이 들어있는 내나무 키트가 배달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집에서 식목일을 즐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상민 춘천시 의원은 춘천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 춘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받는 등 행정 업무에 대한 적법성이나 부당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